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 법정으로 가고 동시에 금융실명제 파동을 겪으면서 당연히 국내 경제 분위기는 어지러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경제도 안 좋았습니다. 낮은 경제 성장률에 높은 실업률로 국제 무역 환경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안팎으로 어지러웠던 거죠. 헌데 그런 한편으로 국내 물가는 서서히 잡혀갔습니다. 눈에 띄게 좋아졌다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진 않겠구나 안도할 정도는 됐다는 겁니다. 그 즈음 청와대는 대책 하나를 내놓습니다. 각하께서 찾으십니다. 1982년 9월 어느 날 전두환은 수석회의를 마치고 별관으로 내려간 김재익을 다시 찾는다. 김 주석, 아까 회의에서 꺼낸 얘기 말인데 세계 경제가 정말 심각한가? 예, 그건 확실합니다. 간추려 말씀드리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원래 못 살던 나라들이라 그런 대로 꾸려가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응? 우리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니까. 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안정화 시책의 고삐를 더 틀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국민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아무래도 국내 실물 경제만을 접하니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국민들이 그걸 느끼게 해줘야 해. 예? 내가 전방에서 일사단장 할 때 이 제3땅굴 찾아냈잖아. 우리 애들이 표정이 달라지더라고. 공기가 아주 바짝 들었다고. 예, 느끼는 것과 못 느끼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위스 같은 데 보라고. 응? 산지의 75%의 초지를 조성했대요. 우리도 말이지 이 고속도로 주변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개발을 막을 게 아니라니까. 초지라도 조성해서 소라도 치면은 이 관광에도 좋을 거 아니야? 뭐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져야지. 경제가 나쁘다고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많아. 전두환의 그런 발상은 곧바로 산지 초지 개발 10개년 계획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의 동생 정경환이 소파동에 연루된다. 그 무렵 전두환의 생각은 박정희의 사고방식과 비슷했다. 하면 된다라는 식말이다. 하긴 두 전직 대통령은 모든 것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 이들 아니었던가. 아무튼 김 주석, 이 국민들한테 우리 경제 실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좋겠어. 홍보 활동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누가 국민들 상대로 경제 교육 같은 거 좀 해볼 만한 사람이 없겠나? 그야 작년에 추곡 수매가 결정 당시에 실시했던 경제 교육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키면 됩니다. 지금 KDI의 부원장으로 있는 401 박사면 적격이고요. 401? 청와대에서요? 그렇다니까. 경제수석실에서 방금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께서 점심이나 같이 하자신다고. 점심을 같이 하는 거라면 가서 혼날 일은 아니겠군요. 뭐요? 하긴 굳이 밥까지 먹여가면서 혼내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런데 원장님, 무슨 일일까요? 전혀 들으신 얘기가 없습니까? 그 김수석 말로는 그 대국민 경제 교육을 준비하라는 분부가 있었대요. 국민 경제 교육? 그렇군요. 그건 사공 박사가 전문이잖아. 실제로 401로서는 대국민 경제교육이라는 일이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다. 그는 이미 1980년 강경식 차관보의 부탁으로 텔레비전 대형 기획물을 제작해서 경제교육의 길을 텄던 경험이 있었다.
사공 박사, 청와대 점심 먹을만 합니까? 예, 예,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밥도 무겁겠다. 이제 밥값 좀 해주소. 에? 이 요즘 무슨 안정화 시책 때문에 기업들이 죽겠다고는 안 합니까? 김기한 원장, 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죠? 예. 김 수석도 이미 말씀을 올렸겠습니다만 요즘처럼 어려운 때는 없었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나라 언론이고 학계고 말이지 우리 경제만 어려운 줄 알고 있다고. 우리는 그나마 이 안정화 시책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는데 말이야. 이런 정확한 내용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공 박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국민들이 우리 경제를 정확하게 아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견딜 건 견디고 기다릴 건 기다리죠. 그러면 그거는 이 KDI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합니다. 예? 김 원장이 우리 사공 박사 절 좀 밀어주십시오. 예, 각하. KDI가 해야 할 일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가가지고 미국 여러 이제 경제학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중남미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죠. 그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됐어요. 사공 박사가 그걸 아주 또 인터뷰도 같은 거 참 잘했어요. 미국에 상당히 저명한 경제학자들 인터뷰된 사람이 밀턴 프리드먼 이런 사람. 그래 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다. 그건 괴로워도 인플레는 잡아야 된다. 그것이 경제 제도약의 발판이 된다. 이런 거 자꾸 해주고 말이야. 김기환 당시 KDI 원장의 회고대로라면 전 대통령이 낸 아이디어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요, 신문은 좀 봐줬지만 방송은 안 그랬습니다. 이를테면 물가 오름세 심리를 자극한다고 몇 퍼센트가 올랐다. 이런 표현은 금지시킬 때였습니다. 예컨대 이발 요금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다. 그럼 그냥 500원이 오른 거지 25%가 올랐다는 얘기를 못하게 한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정부가 만든 경제교육은 어쨌거나 큰 힘을 발휘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생각과 다른 의견은 나올 수 없었다는 게 사실은 불행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김 수사, 오늘 분위기 어때요? 상공회의소 신년 할애식이라고 해서 어떨까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후끈거리는 분위기군요. 그렇죠. 그만큼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고요. 다행이고 말고. 그만큼 이 김수석이 잘해왔다는 증거지요. 이거 원장님들, 이게 저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유, 아니에요. 내가 언제 빈말 하는 거 봤소? 그렇다면 고맙게 받겠습니다. 이어서 KDI 부원장이신 사공일 박사께서 세계 경제 현황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렵다고 보시죠? 예,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은 어느 정도 꺾이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실물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에 외국 몇 개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국, 실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프랑스는요, 국제수지 적자로 바둥바둥하고 서독은 과도한 분배 정책 때문에 고생입니다. 그럼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나라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종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그런 정도로 어렵진 않잖아요. 우리 사공박사. 쉬우면서도 설득력 있는 연설을 참 잘해요. 예, 사공박사가 탁월하죠. 사공일은 텔레비전 방송과 신년 할애식의 연설에 이어 경향신문의 세계 경제 기행이라는 제목으로 2면에 걸친 특집 기사까지 소화한다. 그런 과정에서 사공일 박사는 전 대통령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고 약 10개월쯤 뒤 아웅산 묘소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재익의 후임으로 경제수석에 오른다. 한편 사공일이 대국민 경제교육 교재를 만들 즈음 농수산부에서는 장기계획 하나를 발표한다. 1982년 10월 16일 매일경제. 농수산부는 오는 91년까지 20만 정보의 초지를 조성하고 우선 86년까지 5년 동안 6,600억 원을 들여 6만 5천 정보를 새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이 초지를 활용해 현재 164만 마리에 머물고 있는 소의 숫자를 86년에 215만 마리, 91년에는 260만 마리까지 늘려 자급률을 63%에서 89%까지 연차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좋았습니다. 아유, 경아이, 뭐야, 어서 와라. 형님 각하, 국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 형님이면 형님이고 각하면 각하지. 형님 각하는 또 뭐야? 각하는 현직이시고 형님은 영원한 호칭 안에 계십니까? 그래, 새마을 일은 어때? 일은 할만하나? 박 대통령 말년에 완전히 죽어있던 거 살려놓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전경환. 1980년 말부터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들어가 사무총장, 중앙본부 회장을 거치면서 70억 원대의 횡령과 각종 탈세, 이권 개입으로 소란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동생이다. 1982년 5월 이철이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으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주요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전경환은 점퍼나 입고 새마을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소를? 새마을에서 소도 키우나? 결국 농가 소득을 올리자는 쪽이니까 새마을 운동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거 할 수만 있다면 해봐. 우리 농촌이 살 길도 이제는 이 다각적으로 가야 한다고. 언제까지 쌀농사, 밭농사만 해가지고 살 거야? 맞습니다, 형님. 마침 박종문 농수산 장관도 복합영농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박 장관하고 같이 일하면 잘 되겠네. 이? 예. 그래서 먼저 초지 조성 단계부터 합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초지 조성이야말로 낙농의 첫걸음이니까요. 그래? 이거 내 동생이라고 마냥 동생인 줄만 알았더니 이제 일 좀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요. 제가 누구 동생입니까? 아이고, 이거 박 장관님, 이거가 어딥니까? 예, 총장님. 새마을 측에서 초지 조성의 최적지로 추천한 지역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농수산부가 대규모 초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그 초지가 어느 지역에 조성될 것인가가 시중의 관심거리였다. 그즈음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농수산부의 초지 조성 후보지를 추천했는데 전경환이 박종문 농수산 장관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게 됐다. 그러나 막상 헬기가 착륙한 곳은 소를 전혀 키울 수 없는 비탈이 심한 계곡이었다. 총장님, 정말 기막힌 곳을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 보기에는 이 비탈이 심해서... 장관님, 여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도를 잘못 보고 엉뚱한 곳에 착륙한 것 같습니다. 원래 지역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래? 아시겠지만 정경환 씨는 새마을운동본부를 새마을 왕국으로 바꾸면서 온갖 비리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는 나중에 온 나라의 축산업계를 뒤흔든 소파동의 시발점이었습니다.